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인데요. 부동산 일레사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54%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전주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이러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더욱더 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가격 상승세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투자가 더욱더 유망한 이문 뉴타운과 그리고 중구 신당동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 번호 070-4455-01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부동산에 관한 이슈와 정보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서울은요 8월 2일 주택 안정화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에 경제 TV 나와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저의 연구소 상호가 예언 부동산 연구소다. 근데 예언은 뭘까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 또는 우리가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은요, 어떻게 보면요,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 인구가 줄고 그 인구가 줄므로 인해서 도시로 더 집중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로 집중된다. 이런 예측을 제가 누누이 했습니다. 누누이요. 자, 소니도 무너지는데 우리나라의 S사 안 무너지는 법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날개 돋친 듯 더 올라간다, 상승할 것이다. 이게 한 4, 5년은 꾸준히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요, 수요와 공급 규칙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고요. 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급을 더 줄인다, 늘린다. 자, 서울은요 신도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규제가 들어와서 공급을 더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공급을 더 눌렀습니다. 자, 공급은 더 없다. 이제 되는 놈만 된다. 따지 들면요. 그럼 그 가격은요, 멈출까요? 더 올라갑니다. 자,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용산에 용이 지금 날아오르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데가 이제는 어디냐? 예, 강남 상부다? 예, 아닙니다. 평당 분양가 1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또 예측했고요. 자, 용산에 12월 달에 평당 1억 아파트가 나온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저희 황희진영 아나운서요. 나온다. 예. 그러면 O. 아이, 설마. 평당 1억이 뭐, 예? 그렇죠? 예. A름도 아니고 평당 1억입니다. 25평이 25억이에요. 25억이요? 예, 25평. 평당 1억이니까. 그럼 그런 게, 아이, 설마. 아유, 저 사람이 아무리 부동산 박사라도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죠. 그러면 아니다, X. 그럼 저희 황희진이 아나운서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우리가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거예요. 12월 달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네, 저는. 네, 한번 예측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저도 달렸네요. 네, 근데 그렇죠. 1억 원, 평당 1억 원은 그렇죠. 너무 오르는 것 같은데. 예, 평당 1억은 네.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가 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평당 1억 넘은 나라 있을까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같은데 어떻든 평당 1억, 대한민국의 평당 1억 아파트가 나온다 하면 이거 어떤 이야기죠? 놀랄 노자죠. 예, 세상에, 아이고, 그럴 아파트가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들었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12월 달에 아마 깜짝 놀랄 뉴스를 들으실 겁니다. 그때요, 제가 마쳤다면,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문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도 엄청난 문의를 해주십니다. 왜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느냐? 저 30년 동안 연구했어요. 이 결과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돗자리 깔고 그냥 맞히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에요. 숫자와 인구와 또 사회적 현상을 보고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경제하고 다 물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투자했다가 그냥 망하는 시대예요. 특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고객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자기가 평택에 투자를 했는데 미발군 가고 또 거기 S사 반도체 공장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전세난 났어요. 역전세난. 자기는 전세 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역전세난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 합니다. 잠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감으로 투자하고 또 본인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패턴, 경험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예, 죄송하지만 부동산 투자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또는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과열된 이 시장을 좀 시키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자, 그러면 그 시키는 방법을 내 뉴스통신의 칼럼으로 제가 기고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현재 보시면 경제 분야 해가지고 후분양제 도입만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 지금 현재 과열되고 있잖아요. 이 과열을 내릴 수 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지 않습니까? 다 특히 서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어떤 분이 부산에 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서울의 25평 아파트 지금 신규로 나오는 게 개포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 16억, 17억 갑니다. 또는 18억까지 가겠죠. 노열층은요. 자, 16억짜리라고 보세요. 또는 제가 12월 달에 예측한 것처럼 평당 1억짜리 나오면 25억이에요. 자, 25억이면 부산의 아파트 몇 채 살 수 있을까요? 25억이요. 25억이면. 제가 봐서는 10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요. 10개입니다. 자, 부산 아파트 해봐야 2억 5천에서 3억 사이. 또 많이 해야 3억 5천. 10개는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잡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 25억을 더 내리는 방법 있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이 후분양제 도입만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요. 자, 그러면 후분양제 도입을 했을 때에 어떠한 게 되는지, 왜 후분양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 장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조금 키워볼까요? 화면은요. 저 키워볼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더 키워볼게요. 예, 자, 첫 번째. 예,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연구한 겁니다. 이거. 예, 첫 번째는요. 청약 강풍이 사라진다라고 좀 들 수 있습니다. 청약 강풍이 사라진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 매매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지금 선분양이에요. 선분양. 자,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일어납니다. 왜? 추후에 3년 동안 앞으로 주택을 건설하면 그 시세 차익을 보려고요. 만약에 후분양이면요. 이런 광풍이 일어나지 않겠지 않습니까? 열기가 식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약 강풍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매매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또 하나는요. 투기 세력이 근절이 되죠. 왜 그러면요. 준공 시점이 분양됨으로 인해서 시대 차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이 했다면 3년 후에 탄생되니까 그 5억짜리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8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건설하는 동안 3억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그 시세 차익 때문에 지금 청약 강풍이 분 거예요. 따지는. 근데 후분양을 하면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대폭 축소한다. 자, 선분양은 누가 대출 받는 겁니까?
바로 청약 가입자, 당첨된 사람이 내가 대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계대출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가계대출을 내리려고 엄청 하는데 후보냥 한 번만 하면 돼요. 그걸 3년 후에 짓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냥 딱 들어가면요. 가계대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빠져요. 자, 그런데 어떻든 신규 당첨자가 지금은요. 대출 받아서 이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내야 되는데 왜 선분양 받은 사람이 우리 국민이 내야 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지 아직 짓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대출 받아서 자, 좀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5번째를 좀 말씀드리면요. 주택 대출 이자 부담 없이 가정 행복이 증진된다. 자, 선분양이니까 제가 대출 받아서 그 이자 내니까 아파트 건립되는 동안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어떻다? 그 이자 부담 때문에요.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 어떻다?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거죠. 계속. 아파트 준공되고서도 또 고난의 행군이에요. 이자를. 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내가 만약에 이자를 안 냈다면요. 나중에 준공할 때 내가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낼 부담이 없잖아요. 그때 대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가계 수입 증대로 인해서 소비가 증대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증대되면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되죠. 자,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예, 늘어난다. 예. 일자리가 늘어나면요. 청년 실업. 청년 실업. 예, 청년 실업. 줄잖아요. 감소된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7번째 볼게요. 가계저축 여력이 상승된다. 그래서 기업 투자 증가된다는 거죠. 지금은 잘 되는 종목만 잘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읍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반자로 시작하는 거. 내년에 만약에 반자가 꺼진다면요. 우리나라 경기 그냥 제로로 그냥 성장률 제로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반자가 그래도 잘 버텨줬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이 회사 말고는 잘 되는 회사 있다 없다. 예, 우리 지금 국민이 느끼는 거는 잘 되는 회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 투자 증가 못해요.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부실 시공 근절이 사라진다. 자, 지금은 안 짓고 선투자한 겁니다. 허공에다가 투자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민이 다 일반 분양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막말로 대충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입주를 해보니까 이 부실 시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소송해가지고 부실 시공 니들이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옥신각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물 새고 곰팡이 나는 집에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번째예요. 건설사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어요. 자, 건설사가 자꾸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명 허그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국가가 책임져서 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 필요 없어요.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준공되고 내가 입주하는 거니까. 10번째 볼게요. 주택 공급 조절이 가능하다. 지금 경기도는 공급강이에요.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만 계속 집니다. 예, 자, 오늘 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임대주택, 예, 우리 임대주택 100만 원 짓겠대요. 인구는 주는데 자꾸 주택만 져서 어떡합니까? 다 폭락합니다. 그러면요. 자, 주택 공급 조절해야 됩니다. 이제 주택 공급을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된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요. 어떻게 된다? 저는 일본을 따라간다 봅니다. 부동산 거품 사라질 때 대폭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한 지역 서울의 선택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 후분양제 이제는 도입할 시기가 왔다. 후분양제 도입할 시기가 온 겁니다. 자, 후분양제 도입만이 지금 현재 과열된 분위기 또 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 공급수 조절할 수 있다. 이거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자막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3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0제곱미터로 투룸 구조의 거실 1개, 욕실 1개로 3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대출 금액은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부동산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입지 여건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쪽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쪽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북대문 있고요. 자, 그러면 사대문 안에 투자하는 게 그래도 가격이 잘 안 빠진다. 추후에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요. 자, 어디냐? 그러면 바로 본 지역은 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청과 가깝죠. 보면요. 자, 서울시청 가깝죠. 또 1호선 라인입니다. 초역세권이고요. 자, 서울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1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1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청 가깝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무려 13개 대학교가 있죠. 언뜻 봐도 대학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경희대 있죠. 그냥 지도상으로 경희대, 시립대, 고려대, 동덕여자대, 강원대, 서울과학대, 삼육대, 그 옆에 육군사관학교까지, 그다음 국민대, 성균관대. 자, 전체적으로요. 예, 강북에 대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강남에 대학교가 있는 데 있죠. 서울에서 딱 강남에 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S대죠, S대. 서울대. 관악구에 있어요. 그 외에는 모든 대학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 강북에 있어요. 어디 근처에? 이 동대문 근처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신축 아파트입니다. S사 브랜드고요. 자, 그럼 내진 설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내진 설계를 하면요. 자, 내진 설계 기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도 7 이상, 예, 어떻다? 무너지지 않는다. 예, 벽돌, 예를 들어 외벽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외벽은. 진도 7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일본에서, 동경에서 발생되는 게 진도 7이 8이에요. 자, 그것처럼 내진 설계 돼 있기 때문에 외벽은 떨어질 수 있어도 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기둥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지금 날개짓 공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기존 아파트 투자할까요? 내진 설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알고 정확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입지는 이렇게 좋게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에 또 개발될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개발 호지 많이 있죠. 본 지역은요, 동대문입니다. 청량리역하고요, 두 정거장이에요. 이제 당장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자, 내년 2월인가 시작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기점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에요.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죠. C노선 확장돼 있어요. 자, 그럼 이 C노선의 의정부터 어떻게 간다? 청량리 거쳐서 삼성역까지 갑니다. 근데 청량리부터 삼성역까지 중간에 정거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본 물건에서 20분이면 강남을 간다는 겁니다. 그럼 강남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직장인들은 많은데 주로 어디 온다? 이 동대문에 많이 거주할 것이다. 바로 이 GTX 효과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계자연 유산으로 선포된 자리입니다. 여기는 조선 왕릉 의릉 있죠. 자, 왕릉이 있는 데가 침수가 났거나 또는 풍수 피해가 났다? 없습니다. 명당 중에 명당을 바로 왕릉이 쓰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명당 중에 명당이다. 이런 터를 사시면요, 계속 부자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힘은, 임은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은요, 만 세대가 조성되는 뉴타운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단지에 투자하는 게 손실이 더 없고요. 나중에 부동산 커피 꺼진다 하더라도요, 올라가면 올라갔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 바로 뒤에 청장산이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약 25만 평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조, 삼육보건대학을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요. 그 중심지에 있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량리역이 지금 엄청나게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돈 묻고 랜드 많고 65층, 8개 동 언제 탄생된다? 65층입니다. 6층, 5층이 아니라요. 8개 동입니다. 천지개벽합니다. 2019년도에 준공이 인접해 있다. 바로 거기에 동대문 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문 뉴타운 사업 단계라든지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면 어떤 점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신규 아파트입니다. 자, 신규 아파트는요, 내진 설계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요. 법적으로요. 자, 내년 2월부터 이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정도는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우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800세대 또는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S사 브랜드예요. 앞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레로 시작합니다. 레. 네. 강남에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분양권이 14억, 15개 거래되었고 입주하면요. 18억, 19억 얘기합니다. 지금 내로 시작하는 브랜드가요. 자, S사 브랜드가 단기간 투자 가능하고요. 3,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 적어도 2억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2017년 3월에 났기 때문에 지금 2주 철거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 가면 매물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는 그 매물이 철거된다면 볼 수는 없다. 현재는 다세대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이 투자 이후의 전망일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예, 59제곱미터 저온 분양가가요. 4, 500 평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옵션 포함해서요. 자, 일반 분양가는 한 6억 정도로 예상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주변 시세 현재 5억 원대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는 7억으로 예상하는데 7억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투자액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아파트 현재는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 2억 4천이 나왔고요. 보증금 3천 전세 들어가 있고요. 대출 4천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매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3호선과 6호선 약수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5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총 7층 중 4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6,8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9,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구 신당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투자 메리트나 포인트부터 먼저 저희 알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3호선, 6호선 약수역에서요. 또박또박 걸어가면 3분입니다. 초초 역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안정된 수익률 받을 수 있고요. 이 직장인들 많고요. 또 대학생들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 임금 매물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뛰어난 항급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 입지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입지는요. 제가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왜 직장인이 많은지 한번 볼게요. 자, 약수역입니다. 자, 약수역. 자, 약수역. 또 뭐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하죠? 약속. 약수역과 약속. 예. 자, 이런 지역은 약속을 합니다. 거의 잘 안 떨어진다. 예,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또 연구 분석 엄청 했습니다. 제가 연구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재개발에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이. 엄청납니다. 이 재개발. 예, 왕십 뉴타운부터 해가지고요. 신당동 재개발 재개발 수요 때문에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보고요. 또 동대 입구. 예, 대학생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어떻다? 직장인들이 또 많아요. 직장인들이. 예, 동대문 의료 쇼핑센터 있죠. 여기에 또 신라호텔부터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월세 줄 서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도 주변에 개발될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이 지금 천지 개발을 하고 있죠.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자, 사업장명 제가 봤죠. 재개발료도 이주 소유 있다고요. 이주 소유가 있는 데는 집값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아파트 짓는데 3년 동안 다른 데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다? 1, 2, 3, 4, 5 쭉 보세요. 만 세대가 이주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봐서 3년 내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 세대가 이주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충당 족발촌부터 동대문 관광특구입니다. 그 중간에 매물이 있다. 장충동 족발촌, 동국대 신라호텔, 충무로 회사 밀집지역, 또 재개발 이렇게 있죠. 국립극장 있죠. 남산 있죠. 이태원 등 관광특구 있죠. 이렇게 좋은 매물은요, 극히 드물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충체육관, 장충당 공원, 신라호텔, 도보로 5분 거리에 또 위치해 있고요. 또 동국대학교, 숭이 여자대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니라초등학교 있습니다. 예, 니라초등학교 노란색. 우리나라에 최초로 노란 버스 운영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옷도 노래요. 아주 그냥 가보면 애들이 전부 모자도 노라고요. 여기에 굉장히 좋은 학군이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남산공원, 그다음에 국립극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해오름극장 굉장히 멋있죠. 예, 가보세요. 그리고 관광의 특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에요. 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그다음 동대문 쇼핑센터. 예, 손색없죠. 막 관광객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바로 근접해서 10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역세권 다세대 빌라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의 내부나 외부 이런 것이 장점이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시면요. 이미 완공이 됐어요. 자, 완공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 엘리베이터 있고요. 여기에 뭐 인덕션, 뭐 세탁기, 에어컨 이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조건이고요.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투룸이다. 또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또 주차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선분양 아닙니다. 후분양입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만나본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투자 매매 금액 어떻게 될까요? 예, 2억 8천이 좀 나왔고요. 매매 금액을 보시면요. 자, 임대 금액은 월세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1억 6,800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액은 월세 때는 9,200만 원이고요. 자, 전세는 2억 1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투자액은 7천만 원입니다. 근데 2억 1천 또 2억 3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수익 뭐 2억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내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보수적으로 하니까 2억 1천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 전세 7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네, 저희 항상 전화와 문자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0263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0100번으로 부동산 문의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